안녕하세요. 아침에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줄줄줄 흘러내렸기 때문에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랩지노믹스는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해 주었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이라 생각하고 매수할 뻔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잘 피했습니다. 하마터면 매매할 뻔했는데요. 어떻게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이미 양봉이 나온 상태로 돌파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수하려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매수를 그만둔 겁니다. 랩지노미스가 다른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강하지만 강하다는 게 매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차트상 자리가 와야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호가창도 받쳐줘야 하고요. 돌파하려다가 저항맞고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쌍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시도했으나 밀리면서 파란색 음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파해야 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리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수익을 보는 것보다 중요하죠. 손실을 안 보면 결국 수익을 보게 됩니다. 만약 돌파하는 줄 알고 매수했다면 연속 음봉을 맞고 마지막에는 폭포수를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계좌는 순식간에 거덜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얼마 안가 진짜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신규주는 잘 매매하진 않는데요. 매매할 종목이 없다 보니 SK스퀘어에 손이 가게 됩니다. 변동성이 큰데 매매를 시도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인적 분할을 한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꽤 상승한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매수를 준비하다가 시장가 매수세를 보고 정말 나도 모르게 더블 클릭을 해서 매수해버립니다. 손이 저절로 반응해서 매수해버렸습니다. 매수하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잘못됐다. 아, 큰일 났다. 빨리 탈출해야 한다. 그런데 한호가 조금이라도 위에서 매도하려다가 결국 산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금액도 평소보다 크게 들어갔습니다. 키움 대회 마지막이라고 승부를 보기 위해 이제부터는 풀베팅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필이면, 정말 하필이면 첫 매매부터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매수해버렸습니다. 순간적인 매수 움직임에 빨려 들어가면서 매수해버렸습니다. 왜 나도 모르게 매수했나 자책하는데 한번 탈출 기회를 줍니다. 그것도 수익으로 탈출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서 내 안에 숨어있던 욕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냥 시장가로 던져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보고 팔아보려고 위에 매도 주문을 걸다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뭔가 잘못될 때는 조금의 욕심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시장가로 날려야 합니다. 정말 이상했던 건 SK스퀘어는 조금 아래 호가에 지정가 주문을 걸면 내 주문이 체결이 안 됩니다. 곧장 시장가 매도가 나오죠. 우연의 일치인지 나의 지정가 주문은 절대로 체결시켜주지 않습니다. 다시 돌려보면 신기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도 주문을 걸자마자 체결은 안 되고 시장가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이 밀립니다. 이런 현상을 한 번만 관찰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던질 때는 지정가 매도가 아니라 무조건 시장가로 던져야 합니다. 지정가 매도는 설령 한도 호가 아래에 매도 주문을 건다 해도 절대 체결시켜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가로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순식간에 30만원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번 클릭 실수를 했다고 3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너무나 뼈아프죠? 두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매수했던 것, 지정가 매도 주문을 걸었던 것, 잘못되었다면 곧장 시장가로 날려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매도 주문은 체결되지 않으며 결국 폭포수를 맞고 마지막 최저점에 내가 매도할 때까지 주가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매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주가 하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매도해야만 주가 하락은 멈추죠. 신규 상장주는 앞으로 매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인적 분할이었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매매 끝나고 알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매매하기 전에는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하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뉴스를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도 적어도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할지 정도는 생각해놔야 합니다.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해야 하죠. 그런 계획이 없이 매매하니까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 준비를 하게 되고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매수 버튼을 클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SK스퀘어와 SK텔레콤은 오늘 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 SK스퀘어는 신규 상장주처럼 처음 HTS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SK텔레콤은 거래 정지 후 다시 재개되는 형태로 HTS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래 정지는 2021년 10월 25일에 마지막으로 거래되고 정지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공시를 보겠습니다. 회사 분할 결정 공시인데 분할 신설 회사의 이름은 SK스퀘어입니다.
분할 존속회사는 SK텔레콤이고요. 분할 존속회사 SK텔레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무선 통신 사업을 비롯한 사업 부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신설회사 SK스퀘어는 반도체 및 뉴 ICT 등 관련 피투자 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문을 가져갑니다. 잘 와닿지가 않죠? SK텔레콤은 통신 사업을 그대로 하고요. 신설법인인 SK스퀘어는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 ICT 사업을 합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인적 분할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존의 시가총액 22.3조 원이 인적 분할 후에는 29조 원대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합쳐져 있을 때는 시가총액이 22.3조 원인데 인적 분할에서 따로 존재할 때는 오히려 29조 원대로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통신과 비통신 사업으로 나누는 기업 구조 개편에 따른 효율성 개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K스퀘어는 투자 전문사 정체성으로 주가 멀티플 효과를 누린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인증하듯이 SK스퀘어는 재상장 첫날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9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인수하고요. 카카오 계열의 디지털 휴먼 제작사 온마인드 지분 40%도 확보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넵튠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지분율 32.56%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넵튠이 출자한 법인 중에 온마인드라는 비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넵튠이 가지고 있는 온마인드의 지분율은 60%입니다. SK스퀘어는 바로 카카오 계열 넵튠의 자회사 온마인드의 지분을 취득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온마인드는 디지털 휴먼 제작업체로 소개됩니다. 디지털 휴먼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은 카카오 계열사인 넵튠의 자회사 온마인드가 제작한 3D 디지털 휴먼 수아입니다. 디지털 휴먼은 가상인간입니다. 사람과 동일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고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죠. 가상 공간에서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디지털 휴먼이죠. 진짜 사람 같죠? 하지만 디지털 휴먼입니다. 이런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온마인드의 지분 40%를 SK스퀘어가 취득하기로 발표했습니다. 80억 원을 투자해서 40%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우리가 방금 본 온마인드가 제작한 디지털 휴먼 수아는 이미 메타버스 셀럽이라고 합니다. 유니티 코리아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보다 돈을 잘 벌겠네요.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휴먼은 2D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이를 한 단계 뛰어넘는 온마인드의 3D 방식은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청순한 이미지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인데 이 디지털 휴먼도 수아입니다.